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 임소입니다. 차 좋아하는 사람들,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지금 하나 있죠. 바로 토요타 86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86 그냥 도로에서 재밌게 운전하고 다니고 별 이상한 짓 안 했는데 엔진이 깨졌어. 서비스 센터 들어갔더니 보증 안 됩니다. 너는 너무 무리한 운전을 하셨어요. 라고 해서 공론화가 된 사건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썬더볼트 채널에서 이제 차주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저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찰나에 몇몇 차주분들이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뭐 한 달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네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차주분한테도 뭔가 좀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차주분한테 뭔가 이런 좀 그 어두운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막말로 이 차주분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보증받고 싶어서 여기 와서 우리한테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나는 이들이 나중에 바보가 되든 말든 이들의 영향력만 지금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보증만 잘 받고 나면 그만 아니야? 내 돈 아끼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인스타케이 보면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낙 험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최근에는 그런 조작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좀 여론도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한때는 반일 감정이 또 너무 안 좋아서 같이 싸잡혀가지고 욕을 먹고 왜 그럴 때도 있었지만, 토요타 차량들은 소신껏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파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프라도 진짜 많이 칭찬했고, 고급 브랜드 렉서스에 올라가서도 뭐 RX, NX 뭐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차들이 많은 브랜드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제2의 쏘카 사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더볼트 채널에 나왔던 차주분, 이제 맨 처음 이 사건을 이제 공론화 시켜주셨던 차주분의 차량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엔진 스피드 있죠. RPM이에요. 그리고 차속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어 단수가 1단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기록이 이 차가 누적 주행거리 9,620km에 찍혔던 기록이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의 차량들도 ECU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시간을 보세요. 2분 19초 1에 RPM이 3,900, 그리고 2분 19초 6, 0.5초 뒤에 RPM이 4,910, 그리고 또 그로부터 0.4초 뒤에 2분 20초에 RPM이 7,502 RPM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타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사유로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지를 토요타 코리아 담당자와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그 차주분께서 차량에 조금 무리한 운행을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서 지금 이번 보증건에서는 제외가 된 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데이터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그 진단기 통해서 확인을 했었을 때에는 고객님께서 1단에서 7,500 RPM 이상으로 50km 정도를 이제 주행하신 걸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주행으로 운행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좀 확인이 돼가지고 1단에서 7,500 RPM 이상의 50km 주행은 일반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1단에서 7,500 RPM, 그리고 속도가 50km. 이거는 무리한 주행이고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냐. 자, 저는 솔직히 토요타 코리아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86 리뷰를 했었지만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86은 퓨얼컷이 안 걸리나? 아니,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아니 7,500 RPM을 네가 썼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무리한 주행 아니야? 뭐 사실 뒤에 그 속도 50km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기어비가 있고 7,500 RPM이 있으면 속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슨 500km가 아니라 50km잖아. 3050의 나라에서 50km잖아. 50km로 달렸는데 속도는 문제될 게 아닌 거고, 결국에 지금 7,500 RPM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도저히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잘못 기억하나? 86이
퓨얼컷이 없나? 그래서 혹시 운전하는 사람이 7000rpm 정도를 딱 맞춰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차주가 그거를 못 맞추고 그 엔진 한계 회전수 이상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에 저기 친한 분이 86을 한 대 사셨더라고요. 네, 찾아갔습니다. 자, 지금 86 클러스터 보시면 노멀 모드나 트랙 모드나 마찬가지로 레드존 자체가 7500rpm부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7500rpm부터. 자, 그러면 퓨얼컷은 과연 얼마에 걸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3단에서 자, 일단 고속 상황 먼저 보시죠. 상대적으로 긴 기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RPM이 천천히 쫙 올라가면서 퓨얼컷이 어디에 따다다당 걸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86이라는 차는 7500rpm부터 레드존이고 그 레드존 이상을 쓰지 말라고 차가 자동으로 퓨얼컷을 해요. 자, 그리고 영상 계속 보시면 고속뿐만 아니라 저속에서도 노멀 모드, 트랙 모드 할 거 없이 마찬가지로 레드존 가까이 쫙 붙이면 따다다닥 불이 들어오면서 퓨얼컷이 걸립니다. 자, 물론 1단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RPM이 금방금방 확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고속이랑은 다르게 조금 퓨얼컷을 미리 먹이더라고요. 한 7350, 7400부터 먹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휠스핀이라도 한번 따박 난다 라고 하면은 뭐 100rpm 정도는 슉 올라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또한 자기들이 저속에서 1단 기어에서 퓨얼컷이 걸리는 RPM을 다 다르게 세팅을 해놨을 정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네가 운전을 최대한 재밌게 하면서도 이 레드존은 안 넘어가도록 우리가 퓨얼컷을 만들어 놓을게 라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증 정책이 나오니까 굳이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촬영까지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지금 도요타 코리아는 방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정확히 그냥 그 상황 1단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번 RPM을 왕 해서 50km까지 딱 찍는 그냥 그 상황, 무슨 튜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정 상태인 그냥 그 상황에 법규를 어긴 것도 아니고 일단 RPM을 끝까지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퓨얼컷 로직이 그대로 다 작동을 했는데도 지금 그거를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나로 다 퉁친다? 무리한 주행으로 다 퉁친다. 제가 아까 왜 제2의 소카 사태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카 기억하세요? 당시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모델3를 소카에서 장기 렌트 상품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아서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소카가 우리 네 차 못 고쳐줘. 네가 우리한테 빌려간 차 사고 냈네. 너 그거 폐차 견적 나왔어. 4천만 원 물어내라고 그냥 소송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당시에 소카가 그 고객의 차를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우기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네들 약관 제8조 금지행위, 이 8조 금지행위 오랜만에 본다. 제8조 금지행위의 7항, 법규로 금지된 행위, 음주운전, 음주축전 거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그리고 등 여기에 해당된다. 야, 장난해? 야, 여기 8조 금지행위 7항에 무슨 뭐 졸음운전, 신호위반은 안 된다는 게 어딨어? 그거 뭐 어딨는데? 라고 했더니 등 안 보이나? 등에 다 들어간다. 당시에 소카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면서 이 몇몇 큰 사고 났던 이 자기네들한테 장기 렌트로 차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자차 수리를 전부 다 거부해버리고 다 민사 때리고 정말 악질스러운 행동을 했죠. 뭐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약관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도요타의 고객님 그거 여기 보증 정책에 무리한 주행 보이시죠? 네, 무리한 주행에 해당됩니다. 7,500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난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아니 어쩌면 소카보다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네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 신호위반한 건 불법은 맞잖아. 물론 그 어떤 보험사도 신호위반 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자차를 거부하는 미친 보험사는 없기는 하지만 자,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050이잖아. 50km잖아. 심지어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차량을 세팅해놓은 대로 그 퓨얼컷이 걸리는 그 안에서 차를 가지고 놀았어.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얘기가 살짝 좀 잘못 돈 것들이 있어요. 뭐 120km 이상은 보증이 안 된다. 뭐 6000rpm 이상이 보증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서비스 센터에서 좀 잘못 나간 얘기들이 좀 퍼졌던 것 같고 좀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그건 아닌데 7500rpm이 문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피해 차량이 이 차 한 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차량 데이터 또 보시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차량 데이터, 자, 누적 주행거리 8727km대 발생한 데이터고 마찬가지로 기어 포지션은 1단에서 자 48분 45초 4에 5000rpm
0.5초 뒤에 6600rpm, 그리고 또 바로 0.1초 뒤에 7400rpm이 찍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퓨얼컷을 따다닥 맞은 거죠. 그리고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에서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차를 입고시켜 놓고 고민을 해서 차주분한테 뭐라고 대답을 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결론은 뭐 경고등 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행 조건이 가혹 조건이었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보증이 거절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세세하게 뭐 이유라도 되자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그 세세한 이유는 없어요. 그게. 보증 기간 중에 엔진이 깨져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보증을 거부하면서 세세한 이유는 없어요. 계속 들어볼게요. 보내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 수치값으로 가지고 이제 그 주행 조건이 그 가혹 조건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RPM 그 저기 높게 쓰고 이런 거. RPM 높게 쓰고 그다음에 좌우 휠 스피드 센서도 속도도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RPM에서 이제 차량 회전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나름대로 한 가지 단서를 더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RPM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7400rpm? 너무 높잖아. 뭐 펀카라고? 모르겠고 7400rpm? 높잖아. 그냥 높잖아. 너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가혹해.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휠 스피드 센서도 좌우가 다르게 나왔다. 그 데이터가 찍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7400rpm과 이제 좌우의 휠 스피드 센서의 속도가 달랐다. 라는 게 또 이제 이 가혹한 무리한 주행이었다라는 거에 해당된다고 대충 퉁쳐가지고 지금 보증을 거부당하신 건데, 자,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좌우 휠 스피드 센서가 달라질 일이 있을까요? 굳이 펀카를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데 이런 비 오는 날 스티어링 휠을 꺾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가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 타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 모터가 워낙에 이제 저 RPM에서 토크가 좋다 보니까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이 안쪽 바퀴 있죠. 안쪽 바퀴가 픽 하고 돌아요. 이렇게 되면은 좌우 휠스피드 센서에 속도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눈이 오는 상황, 비가 오는 상황, 그냥 뭐 코너를 돌다가 한쪽에 요철을 만나가지고 한쪽 바퀴가 살짝 떴어. 그러면 타당하면서 살짝 더 빨리 돌아도 휠스피드 센서는 좌우는 다르게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심지어 얘는 86이잖아요. 굳이 뭐 86이라는 차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도요타 입장에서도 이 86이 어떤 차다라고 어필을 해왔는지까지는 굳이 이 영상에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86은 도요타 자체에서도 지금 이 86이라는 차 앞에 GR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팔 정도로 이 차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스포츠 성향을 가진 달리라고 재미있게 타라고 만든 차예요. 네, 그래서 이 차의 컨셉에 대해서 굳이 뭐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도요타가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터그래프 영상인데, 용인에서 도요타가 공식 개최한 86 트랙데이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도요타에서 86 오너들을 모아놓고 뭘 가리키냐면, 자, 봅시다. 또 한계치를 어느 정도는 해봐야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차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뭐 무게 하중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핸들링이라든지 뭐 요런, 그 다음에 뭐 트랙션 컨트롤하는 방법 정도 기초적인 실력을 키워가면 좀 더 밖에서 안전하게 좀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으로 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86 오너들이 밖에서 이 차를 좀 더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중 이동하는 것을 교육했고,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도요타의 주장대로 좌우 휠 스피드 센서의 속도가 달랐다라는 게 이 보증이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속한다면, 도요타는 애초에 이 한쪽 휠이 속도가 다르게 찍힐 수 있는 이런 뭔가 차가 미끄러지는 모션이 나오는 이런 모든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애초에 자동차라는 게 미끄러질 일이 없고 헛바퀴를 돌 일이 없고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운전을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데, 보증 정책상 그래야만 하는데, 도대체 왜 오너들 모아놓고 트랙션 컨트롤 하는 거를 왜 가르치고 앉았냐고. 하중 이동하는 거를 왜 가르치냐고. 차가 하중에 이동되면 하중이 한쪽으로 떠있는 그쪽 바퀴는 휠스핀이 나요, 안 나요? 나겠지. 어느 순간 삑삑삑삑 나겠지. 그리고 86의 트랙 모드 있잖아. 트랙 모드 누르면은 트랙션 컨트롤 꺼지잖아. 그 너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뒤가 털려 안 털려? 털리겠지.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너네도 지금 트랙션 컨트롤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카운터 치는 법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트랙션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은 좌우 휠 스피드 센서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좌우 휠스피드 센서 속도가 똑같으면 카운터 칠 일이 뭐가 있니? 트랙션 컨트롤을 할 일이 뭐가 있니? 자, 지금 결국에 이 두 번째 차주분 같은 경우도 같은 증상으로 엔진이 뻗었어요. 네, 두 차 다 증상은 똑같아요. 메탈이 갈렸어요. 네, 수리비는 뭐 한 돈 1,000 이상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겠어, 지들이 갑인데 안 해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소송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결국은 그냥 잡이 들어가지고 고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도요타 코리아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동차 브랜드도 자기들이 판 고성능 차량의 좌우 휠스피드 센서가 달랐다라는 이유, 그리고 레드존을 넘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RPM을 높게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뭐 난 맨 처음에 오버런을 했나라는 의심도 했어. 그런데 데이터에 시간 순으로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막 0. 몇 초 순으로. RPM이 그냥 1단에서 쭉 올라가는 게 보여. 이런 상황에 보증을 거부한다는 미친 소리는 저는 일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BMW M 모드에서 수동으로 놓고 다니면은 오토미션인데도 네, 자동으로 변속이 안 돼요. 그 퓨얼컷 계속 맞아. 막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변속 안 되고 그냥 계속 맞아. 그 지랄을 계속 하고 다녀도 네, 보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얘기해봐. 소비자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고 다녀도 고장도 안 나. 자, 그리고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86이라는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원래 해외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 엔진이에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진 조립 과정에 들어가는 실리콘이 좀 과다 도포돼서 엔진 안쪽으로 삐집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일 팬 아래쪽에 오일이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일 팬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엔진 오일을 이렇게 쭉쭉쭉 빠는 거예요. 왜 빨아가지고 양쪽 피스톤들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빠는 건데, 요 빠는 스트레이너에 그 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망에 실리콘들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빡 빨아야 되는데 했는데 오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메탈이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 메탈이라는 게 이 쇳덩어리랑 쇳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사이를 사실 엔진 오일이 돌면서 계속 그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는 구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오일이 거의 공급이 안 되면 바로 빵 쳐.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야. 근데 스트레이너가 막혀가지고 오일을 못 빨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차주분들이 차 까가지고 스트레이너 보면은 막 실리콘 덩어리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너무 끔찍해 이거. 왜 리콜을 안 하는 거야? 문제가 된다는 걸 알잖아. 리콜을 해야지 이런 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된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실리콘이 스트레이너 막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라고 왜 확답을 못해?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수평대항 엔진들은 보통 오일 팬들을 굉장히 크게 씁니다. 이 하부 쪽으로 엔진 오일을 굉장히 좀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수평대항이잖아요. V6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들이 위로 막 올라가고 해도 아래로 쭉쭉쭉쭉쭉 잘 떨어져요. 자, 그런데 수평대항은 실린더가 이렇게 좌우로 뻗어 있잖아요. 한쪽으로 하중을 쫙 받았을 때 이 안쪽으로 오일이 쫙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오일팬의 용량이 작아버리면은 그쪽으로 오일이 훅 빨려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아래쪽에 충분한 오일량이 있어야만 이제 스트레이너가 쭉쭉쭉 빨아가지고 이제 오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일팬들을 이제 좀 큰 거를 쓰는 건데, 86 오일팬 매니폴드 때문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오일팬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911 같은 수평대항 엔진들의 오일팬을 한번 보세요. 오일팬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에 비하면 진짜 86의 오일팬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그 스트레이너도 스트레이너지만 오일팬의 격벽을 만들어서 하중이 몰리더라도 가뜩이나 아래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오일들이 저 실린더 쪽으로 훅 들어간 다음에 스트레이너가 빨아들일 게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좀 막으려고 이런 튜닝들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86은 엔진 오일이 제대로 위로 공급되지 않아서 메탈이 뿌개질 가능성을 지금 두 가지나 안고 있는 엔진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건 해외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그 실리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메탈 나가서 엔진 뽀개진 차들은 다 무상 수리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요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태생적으로도 오일 순환에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엔진을 팔아먹어 놓고서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당당하게 7,400rpm이잖아요. 7,500rpm이잖아요. 속도 50km잖아요. 좌우 휠스피드 센서가 다르잖아요. 뭘 이러고 있냐는 거지. 뭐가 당당하게. 도요타는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이 들어왔는데 엔진이 깨졌다, 메탈이 나갔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실리콘이 스트레이너를 막았을 가능성, 니들 잘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급격한 코너링이 들어가는 상황에 오일팬에 있는 오일들이 실린더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엔 스트레이너가 오일을 못 빨았어. 그래가지고 깨졌어. 니들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안 해주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건 니들이 증명하세요. 보증 기간 안에서, 그것도
내구성의 일본 차가 뭐 세세한 이유는 없어요. 7300rpm 휠스페이스 센서가 달라요. 장난하냐고요. 고객 떨어져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토요타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리고 토요타 차들 렉서스를 좋아합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이 차를 일부 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한국에서 이미지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엔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일팬에 격벽 작업을 한다, 차주가 자기 돈 들여서. 그러면 또 그런 걸로 뭐 보증을 깨겠다 뭐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팔고 있는 차가 어떤 성향을 가진 차량인지, 그리고 어떤 성능을 가진 차량인지, 이 차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차를 이런 진짜 플라스틱으로 떡칠되어 있는, 진짜 누가 보면 이렇게 거지 같은 차를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여기에 지갑을 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 토요타 코리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말이 살짝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 7,500rpm이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된다라는 게 어쨌든 오피셜한 입장 아니었나요? 그 RPM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네, 나왔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네, 네, 고객님께서 좀 무리하게 네, 주행을 하신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그 차주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단순하게 뭐 RPM이 7,500이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뭐 RPM 하나만으로 고객님한테 그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네. 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같은 분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분이랑. 아까는 분명히 1단에 7,500rpm 50km? 이거 정상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단순히 RPM이 7,500이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더 있냐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네, 저는 지금도 가능성을 뭐 0.1% 정도는 남겨놨는데 열려 있습니다. 이 차주분 두 분이 우리 모트라인을 연맥이면서 자기의 보증을 받고 싶어서 이런 좀 악의적으로 토요타 코리아를 또 나쁜 회사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0.1% 정도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가능성이 맞다면 토요타 코리아에서 이게 만약에 좀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이걸 진화하고 싶다,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정정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냥 정황상으로는 진짜 일단은 7,500rpm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증 처음에 거부했고, 뭔가 제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들들 볶고 하니까 결국에는 얘기가 좀 달라진 걸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아이 그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또 있어. 아이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뭐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반떼 N을 가지고 이제 N 페스티벌이라는 경기를 열잖아요. 그 경기에 나가는 차들조차도 보증을 다 해줍니다. 스포츠 성향을 가진 차량들의 보증 정책은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뭐 퓨얼컷 아무리 맞고 다니고 무슨 뭐 300km를 쏘고 다니고 뭐 아무리 잡아 돌려가지고 무슨 뭐 원도리를 하고 나발이고 무슨 뭐 좌우 휠스피드 센서가 다르니 어쩌니, 그 차는 좌우 휠스피드 센서를 다르게 가라고 만든 차예요. 사실 86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패밀리카로 알파드는 언젠가 한 대 사가지고 탈 생각인데, 제발 부탁이니까 토요타의 브랜드 이미지를 똥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86 타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86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86 타는 사람들 집에 차 좋은 거 많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토요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 아끼겠다고 도대체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를 깎아먹는 거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습니다. 수프라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수프라는 BMW지.